자,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공적인 목표의 조건. 자, 계획 수립은 조직화 활동, 어떤 조직을, 그러니까 인프라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걸 조직화 활동이라고 하고, 지휘, 그래서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지휘해서 결국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통제, 통제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모든 자꾸 목표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. 그 목표 통제 활동에 선행하는 관리 활동의 출발점이자, 그러니까 조직, 지휘, 통제, 우리가 경영의 그 관리의 사이클을 본 적이 있었죠. 앞에서도 봤었고, 이런 소위 요거 계획, 조직, 지휘, 통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관리가 일어나지는데, 이 관리라는 것이 크게 보면 또 경영이죠. 요것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계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. 이게 계획을 잘못 세우면 모든 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계획은 환경적 제약 조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. 수립해야 되고, 또 조직이라든가 또는 부서라든가 개개인의 그 활동과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조직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요.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공적인 목표의 조건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, 조직, 지휘, 통제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인데,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목표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.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. 뭐 이런 것들은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죠. 그죠? 그래서 목표는 항상 구체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는 성적을 반에서 5등 이내에 들겠다. 네? 반에서 5등 이내. 뭐 점수를 평균 90점 이상을 하겠다.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죠. 그래서 이런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또 이거 또 측정 가능한 목표를 해야 됩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성적을 올릴 거야. 이거 뭐 애매하잖아요. 그죠? 나는 뭐 10등, 반에서 5등 이내로 들 거야. 아니면 성적을 90점 이상을 받을 거야. 모든 점수를. 그러면 이 시험 본 결과에 의해서 항상 뭐예요? 통제가 가능하죠. 피드백이 되니까 또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죠. 그 다음에 시간을 다 명시를 해야 된다. 나는 올 연말까지 살을 10kg 뺄 거야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나는 그냥 살 10kg 뺄 거야. 뭐 5년 안에. 뭐 이러면 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. 필요에 따라서 항상 변명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기간을 명시해야 되지만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달성 가능성. 너무 비현실적으로 계획을 짜면은 하루나 이틀 해보다가 전혀 안 되죠. 그럼 포기해버립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서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. 어려서. 또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지금 짠다 해도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짜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. 제3자가 짜준다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 것에 그 벤치마킹 하는 거죠. 그걸 뺏겨다가 한번 실천해 보려는데 잘 안 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서 내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 달 동안, 옛날 사람들이 뭐 100일 정성 그 다 이유가 있어요. 한 100일 정도의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남 것이 됩니다. 그러니까 100일 정도 내가 똑같은 일을 계속 했으면 이것은 이제 나한테 체화가 되어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들,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. 자, 계획 수립이 제공하는 이점. 계획을 일단 세우면은 그 조직이라든가 구성원들이나 개인에 있어서 다 목표가 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.
집중력을 제고하고 또 목표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유연성, 플렉서블리티라 그러죠. 유연성 뭐 진행하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돼. 그럼 이렇게 돌아서도 가고 변형을 줘서라도 목표를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 단계에서 고려를 해봤으면은 유연성이 높아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구성원들이 결과에 어떤 지향하느냐, 이익을 포인트로 쓸 것이냐, 아니면 변화의 가능성을 지향할 것이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, 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, 그죠? 우선순위가. 그래서 행동의 지침을 미리, 그러니까 일하다가 계획도 없이 일하다가 뭐 이거 계획을 바꿔서 일 얼마 더 올려야지 이거 하면은 얼마나 누수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. 그죠? 시행착오에 의한 시간과 코스트,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지원. 이 조정의 지원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개인의 역량과 목표와 또는 그 조직의 목표가 서로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. 또 그 바라는 바들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. 그것을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 계획 과정에서 이걸 조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뭐 에이 괜찮겠지 하다 크게 트러블이 생기고 벌어진 다음에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다시 하려면은 그 성공하기도 어렵고 계속 추가적인 조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에 도움을 준다. 당연하겠죠, 그죠? 미리 계획을 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,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야,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겠죠.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결국은 성과와 비교를 함으로써 그죠? 평가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계획한 목표대로 잘 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해서 결국은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는 남이 해줘서 하면은 이거 불편하죠.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뭐 엄마가 만들어 줬고 뭐 언니나 누나가 만들어 줬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서 근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너무 유연하다는 게 저런 유연해.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.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냥 그냥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TV나 보고 이래도 그냥 뭐 크게 잘못된 줄 잘 모르고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? 목표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꿈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뭐 해도 잘 안 되니까 실패를 연속하다 보니까 자포자기한 상태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목표를 만들고 이걸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100일에서 또 1년, 2년, 3년 되면요. 여러분 앞으로 인생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까지 똑같이 살겠어요?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자기의 행동에 관한 것을 좀 고치면은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. 인생이 확 달라져요.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교수도 물론 우리 세대는 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했었지만은 나도 그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겨우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도 한 4년 하고 그때 이제 군대 가서 내 먼 인생을 계획해 보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. 이때 깨우쳐서 군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 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.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만 27살이 있었어요. 응? 그래서 27살에 대학 들어가서 그 석사, 박사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. 그때 군대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. 그래서
제가 그 군 가기 이전의 생활과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 인생에 좀 참고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한 짤만 많아도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. 나이가 30이 넘어서 공부해도 돼요. 뭐 늦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는 30 넘어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교수하고 있는 선배님들도 계세요. 자, 계획 수립은 요런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단계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. 처음에 조직의 목표를 기술해라 그랬죠. 이게 구체적으로 하고 시간 달성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배웠었죠. 좀 앞에서.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, 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할까? 저렇게 할까? 아니 저런 게 나을까?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보는 거죠. 그냥 추상적으로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야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냥 침을 뱉어본다거나 아니면 점을 본다거나 이 사람들이 요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. 점쟁이. 이 점쟁이가 뭘 압니까 사실. 그 다음에 각 대안의 전제 조건을 분석을 해서 진짜 내가 이 전제 조건을 분석해서 나한테 있는 시간, 노력,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나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나가 할 수 없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에요. 그죠?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내가 나한테 딱 어울리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. 이것이 계획 수립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. 자, 그래서 최적 대안이 선택이 되면은 이 선택된 대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지막 계획 수립 단계고 이게 수립이 되면 이제 뭐예요? 컨덕트 실행하는 거죠. 실행. 요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요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훈련이 돼 있으면 이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것도 처음 갈 때가 어렵지. 처음 가서 갔다 와서 막연히 갔다가 실패한 경험들,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안고 있으면 그죠? 그러니까 그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좀 나아지겠죠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방 여행을 해도 한 번 갔다 온 데는 마음이 편해져. 왜? 내가 한 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찾기도 쉽고 그 대안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구체적인 계약, 그러니까 처음 등산도 안 해본 친구가 나는 히말라야 등반할 거야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면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죠. 내가 등산이 취미이고 잘할 수 있으면 동네 뒷산부터 다녀보는 거예요. 그러면 체력도 좀 쌓고 올라가는 때 이런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래서 좀 높은 산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설악산도 가보고 제주도 한라산도 가보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갔다가는 사고 나죠. 사고.